이번 주제는 보호에 의한 살수장애인데요. 자, 보호가 있잖아요.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게 이렇게 보호죠. 보호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했을 때, 보호에 가장 가까운 헤드, 스프링 헤드는 이 보호에 이제 헤드에서 물이 쏟아질 때 보호에 걸려서 물이 이쪽으로 제대로 원래는 이렇게 쏟아져 줘야 되는데 보호에 걸려서 쏟아지지 못하겠죠. 이게 이제 보호에 의한 살수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호에 의한 살수 장애를 대비해서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부착 높이 어떻게 부착을 해라. 그다음 보호의 이격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할 게 그 부착 높이와 보호의 이격인데 이게 보의 깊이에 따라서 깊이라고 하면 여기 천장으로부터 보가 내려온 걸 깊이라고 하거든요. 그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 헤드의 간격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들이 하지안전 기준에 제시되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또 업무 지침으로 그게 보완이 됐었습니다. 지침과 지침에 대한 지침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좀 보완이 됐었고요. 그걸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는 보호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30cm 이내에 천정 부착 면허부터 30cm 이내에 있어야 돼요. 부착 높이는 부착 면허로부터 30c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기류에 의해서 감열 개방되는데 열기류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열기류 실링 제트라고 합니다. 이 실링 제트는 통상 건물 높이에 층고에 그 실의 층고에 한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m 층고면 30cm 차지하죠. 그래서 30cm 이내에 이걸 30cm 이내에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30cm 이내에 이렇게 부착을 했을 때 보호가 있으면 이게 부딪혀서 물이 안 뿌려지더라.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거예요. 자, 보호의 깊이가 55cm 이내일 때 깊이라고 하면 이 깊이 아까 말씀 이 깊이 이렇게 이 깊이가 55cm 이내일 때 자, 헤드가 보호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헤드의 부착 높이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착 높이는 천장 부착 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보호의 하단으로부터의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호 하단과의 수직거리예요. 보호 하단. 보호 아래쪽으로부터 얼마 올릴 거냐. 이해되시죠? 보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천장으로부터 얼마 내릴 거냐 아니라 실링 제트 때문에 천장으로부터 얼마 이내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호에 걸리는 것 때문에 보호 하단으로부터를 정하는 거예요. 55cm 이내라고 하면 보호 하단으로부터 높이를 해도 되겠다. 근데 만약 55cm가 넘어서 버리면은 보호 하단으로 하면 아예 실링 제트 영향을 전혀 안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또 다른 기준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55cm 이내면 0.75m 미만, 75cm 미만 바짝 붙어 있다. 그럼 무조건 보호 하단보다 낮추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에요. 지금 부착면 보호예요, 보호. 보호와 이격 거리가 A라고 보시면 돼. A. 이격 거리가 75c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비간격이 아니라 비만큼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무조건 내려버리는 헤드를 비 아래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보호 하단보다 낮게. 근데 한 1m 정도 떨어지면 10cm 정도 B를 10cm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0.1m. 1.5m면 15cm. 1.5m 이상 떨어지면 이걸 30c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의 깊이가 55cm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55cm가 넘어지면 이 보호 밑으로부터 하면 아예 실링 제트에 안 걸려버리니까 좀 다른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요. 보호의 깊이 55cm 초과하면 일단 헤드 부착면은 30cm 이하로 해라. 대신 보호와 헤드 간 거리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 보호의 폭이 1.2m 이하면 보호의 폭이 1.2m 이하면 헤드와 보호의 중심선까지 간격은
헤드 간 간격의 2분의 1 이하로 해라. 통상 우리가 헤드 간 간격을 S라고 표현을 합니다. S. 그러니까 2분의 1 S로 해라. 근데 우리가 헤드를 배치할 때 수평거리라는 거 혹시 이렇게 아시죠? 레크식 창고는 뭐 수평거리 1.7m 이하로 해라. 수평거리라고 하는 것은 방호 공간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헤드를 그 중심으로 이렇게 그 원을 그렸을 때 모든 것들이 반원 이내에 어떤 헤드로부터 반원 이내에 어느 지점도 다 포함 들어가 줘야 돼요. 이 반지름 이내, 반원 이내, 아니라 반지름 이내에 반지름을 해서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안에 모든 공간이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공간이든지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수평거리 이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평거리에 따라서 헤드 간의 거리도 결정이 돼요. 헤드 간의 거리를 결정을 할 때, 헤드와 헤드를 배치를, 공간에 쭉 할 때, 이제 수평거리를 의식하면서 이 배치를 하죠. 그럴 때, 가로와 세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가로면의 높이, 또는 세로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그걸 이제 정사각형으로 한다. 일정이 아니라 똑같이 한다. 정사각형으로 하는 걸 정방형. 또는 배치를 가로의 길이와 간격과 세로 길이를 다르게 한다. 라고 하면 직사각형, 장방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거리, 정방향이냐 장방향이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집니다. 헤드 간의 거리, 헤드 간의 간격 S가 달라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재, 보혜원 사수장의 대책 그 파트 뒤쪽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 경계선이라는 게 과연 내가 챙겨서 공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직까지 그게 이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고, 읽어보는데 깜깜하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읽어보는데 약간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봐서 좀 도움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면 대환영이죠. 그렇게 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버릇이고요. 이건 그런 경계선상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대신 이거 버리고 다시 다른 것도 챙기겠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의 폭이 1.2m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자 보겠습니다. 보의 깊이가 지금 55cm 넘으면서 1.2m 초과한다. 그러면 이걸 자체를 하나의 천장면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천장이 위에 있고 또 이쪽에 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헤드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 헤드 간의 간격 S 이하, 그러니까 수평거리가 만족이 되게 헤드 간의 간격을 S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헤드 간의 간격 기준 이내로 인근 이 헤드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가 있을 때 보의 높이가 55cm 미만이면 부착 높이를 30cm 기준이라 보 하단 기준으로 하더라. 55cm를 넘어서 버리면 깊이가 보의 폭에 따라서 이제 헤드와 보의 간격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내용을 잘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